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일주일의 마지막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자, 금요일도 저희 유선남님과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이크가 나오고 네, 있나요?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네네. 네. 자, 네, 나오고 있죠? 예, 유사님. 네네. 예, 마이크 한 번만 더 끄시면은 그냥 제가 뉴저지 찾아갑니다 이제. 아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도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오늘 산업 생산 지표들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지표들 한 번 더 리뷰를 해볼 텐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파월에 이제 비둘기적 발언이 있은 이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게 되게 됐는데 일단 실업수주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반대로 소매 판매 수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여전히 소비가 강세인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투자는 줄었지만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가 많이 늘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항생지수는 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실직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와 비슷하게 5%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모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이게 좀 바이애스한 결과가 조금 잘못된 결과 일 수도 있다라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사실 이번 주가 정말 어마어마한 주였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제 금요일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다음 주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의 이 한 주간 FMC부터 해서 CPI 발표부터 해서 이게 또 다음 주에 또 괜찮게 해석이 들어갈까라는, 네. 왜냐면 어제 약간의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아, 이게 이 불안해지셨군요. 불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예, 하여튼 그러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또 유산원님께서 또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늘 덕을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뉴스는?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저 인텔 AI 칩을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인텔이 어제 AI Everywhere라는 이벤트를 기획을 했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는 자신들의 AI 칩을 여러모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인텔이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AI 소프트웨어형 반도체인 가우디 3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어 울트라도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가우디 3 같은 경우는 AI 칩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H100과 AMD에서 발표했던 MI300X와 경쟁을 할 만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현재 AI 반도체 시장 관련해서 경쟁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북과 PC용 칩인 코어 울트라와 5세대 제온칩 서버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양쪽 다 AI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NPU를 포함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중 코어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전력 효율이 높은 7나노 공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가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유. 사실 유선아님 그 이쪽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접 인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인텔 쪽에서 정확히 세부 성능이 뭐 MI300X처럼 공개가 된 거는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AMD 쪽이 하드웨어 성능만 보면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엔비디아가 조성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적 생태계가 사실 쿠다라는 생태계가 다른 회사들이 좀 따라가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음 해에 나오게 될 이제 B100이라는 버전의 엔비디아 칩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다른 칩들을 압도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날 거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인텔이 이게 출시가 지금 된 게 아니라 아직 생산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라서 나오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서 나오게 될 칩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인텔이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평생 예정만 하진 않겠죠? 평생 예정만.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새마녀의 날이에요. 자,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5조 달러가 넘는 주식들, $5 트릴리언 넘는 옵션들이 만기가 되는 날인데요.
지수와 관련된 옵션 계약, 상장 지수 펀드, 그리고 주식에 관련된 옵션 계약이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사실 최근에 있었던 S&P 500과 나스닥 100의 재조정과 충돌이 될 예정이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재조정이 리밸런싱에 가까운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들이 특히 변동성이 높을 예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콜 배팅들이 조금 풋 배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CBOE에서 밝힌 데이터에 따라서 현재 콜 옵션이 지금 현재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은 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아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항상 풋콜 레이쇼를 이거를 추적을 하면서 이거를 제가 항상 좀 보기는 하는데 의외로 이게 콜이 더 많은 사람이 샀다고 위로 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또 이제 새마녀의 날 만기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도 금리 결정을 했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저께 이제 라이브 도중에 영란은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ECB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CB와 영란은행 양쪽 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파월처럼 파월처럼 비둘기적이 아닌 매파적으로 ECB와 BOE가 대답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에는 악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는 높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ECB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발언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 심지어 ECB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동결 투표 때 금리 인상에 투표한 사람도 있다고 전달이 된 만큼 전체적으로 좀 매파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동결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비둘기적으로 좀 얘기를 한 반면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과 다른 세계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현재 다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각자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현재 이제 금리 정책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먹고 살만한가 봅니다, 여러분. 왜요? 아니 경기 침체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은 네. 뭐 체력이 좀 있나 봐요. 이 매파적으로 금리를 동결 금리 동결 하는 거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변동성을 줬던 것 같아요. 뭔가요? 이제 ECB 영란은행 매파적 금리 동결하니까. 잠깐만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줬는데 네. 저쪽에서는 금리 동결 시그널을 주니까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좀 그쵸. 변동성을 준 것 같네요. 연동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HSBC에서 채권에 투자라고 권했나요? 네, HSBC에서 투자전만 보고서가 나오게 됐는데요. CNBC에 따르면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HSBC의 조셉 리틀 수석 전략가가 이야기하기를 이 투자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 약세와 인플레이션 둔화가 국채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주식에는 안 좋은 현재 유동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제공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주식은 현재 굉장히 과평가가 되어 있으며 유럽, 일본주가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다며 투자에 대한 기준을 미국의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혹은 유럽, 일본주로 옮겨라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쟤네가 그 기반이 홍콩 그쵸. 애들이잖아요. 네. 예. HSBC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제 GM 1,300명이네요. 1,300명 이상 감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GM이 자신들이 1,300명 이상을 감원할 것을 그리고 두 가지의 공장 플랜트를 중단할 것을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GM 같은 경우는요. 쉐비 볼트를 생산하고 있는 레이크 오리온 플랜트 관련해서 생산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기로 얘기를 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랜싱 팩토리에서도 현재 카딜락 CT4와 CT5 모델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음 달에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 재고가 넘쳐난다라는 이야기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UAW에서 진행했던 임금 상승과도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최근에 GM 같은 경우는 크루즈라는 최근의 부분을 통해서 크루즈 택시 전기차 그런 거죠.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택시 관련해서도 사실 감원을 크게 진행을 했던 만큼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섹터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 이제 감원을 한다 그러면 네.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용 부담이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이제- 걸로 예.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를 좀 보게 저 되면 넘어가기 전에 네네. 그 유선남님이 보시기에 요즘 미국의 자동차 소비 심리는 좀 어떤 상태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좀 줄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 최근 들어서 여러모로 금리가 높아지기도 했고요. 이제 유가가 좀 더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이 좀 줄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G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크루즈가 사람을 질질 끌고 가게 되면서 이제 커다란 사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이제 그걸 사용하려는 이용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GM 쪽에서는 특히 커다란 감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수요가 줄어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이번 달에 중고차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 말고 사기관달이 자료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이제 각자의 이제 자동차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맨하임 인덱스처럼 자기들이 조사하는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한 달 만에 1%, 2%씩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수요가 하락하고 있음을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특히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업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자동차 그거 할부로 살려면 이자율이 많이 높습니까? 오토론. 오토론?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요즘에 금리 떨어지고 나서 근데 여전히 이제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뭐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모기지가 드디어 7%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제 30년물 대출 금리가 원래는 지금 7, 8%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게 7%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낮은 수치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한 3에서 4%가 정상치였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이게 2%까지 내려갔었던 만큼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유가? 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원유 시장의 수요 그 전망치를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IEA 측에서 유가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수치가 상향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유가가 상승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것 말고도 사실상 저는 FOMC의 결정이 가장 유가 상승 요인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연준이 피벗을 전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시사를 했다 보니까 이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날 것을 예상을 하게 되면서 IEA가 아마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을 상승시킨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생산이 늘어날 거다, 좀 더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으면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망치를 상향시키게 되면서 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 오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재 미국에서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은 상태고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생산에서 추가적으로 이 가격이 만약에라도 오르게 된다면 더 많은 뭐 셰일가스 생산인지 더 많은 원유 생산이 미국 내에서 늘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만약에 예를 들면 수요 전망치를 상향하고 유가가 실질적으로 좀 오르게 되면은 또 네. 인플레이션을 건들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다음 FOMC 때 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튀는 느낌이 딱 들게 되면 약간의 또 뉘앙스가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유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확실히 인플레이션에는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만 사실 아까 유럽에서 뭐 금리에 관련해서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유럽이 금리 인하를 가장 먼저 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은 지금 미국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조금 오는 게 아닌가. 사실 이번에 데이터를 발표를 할 때에도요,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그만큼 유럽에서 혹은 라가르도 총재가 한 말을 믿지는 않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사실상 4월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유럽 쪽이나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번에 지표들이 나왔지만 투자들이 좀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크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예전처럼 100불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기 좋은 거는 미국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중국도 기름 안 써, 유럽도 기름 덜 어. 쓸 것 같아. 그래서 유가가 크게 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예. 아무리 수요 전망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코스코가 15불 스페셜 배당을 준다. 뭔 상관입니까? 우리의 리얼 산타크로스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있죠. 자, 안 그래도 바로 다음 이야기가 또 코스트코입니다. 그렇죠. 예. 자, 코스트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코스코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코스코가 15불의 특별 배당을 12월 28일 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어저께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기사들이랑 뭔가가 좀 잘못 나가지고 소식들이 코스코의 매출 그러니까 매점에서 나오는 매출 이제 멤버십비가 아니라 그게 56.7빌리언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고 기사가 잘못 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코스코 주가가 한 2%가량 떨궜었는데 그게 나중에 수정이 되고 나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기자는 정강이 까였겠네요. 아니, 그죠? 그냥 잘리죠. 그냥 잘린 거예요? 그냥 잘리죠. 시총 몇 조를 왔다 갔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로. 알겠습니다. 네, 유사님, 사실 이러한 스페셜 배당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혹시 뭐 주변에서 이럴 때 뭐 잠깐 반짝 샀다가 뭐 내년에 됐을 때 배당 받고 다시 팔고 뭐 이러한 문화가 혹시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실질적으로 저도 어저께 샀습니다. 어저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 딱 2% 떨어졌을 때, 야. 뉴스 보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그때 바로 좀 사가지고, 저는 15불 특별 배당을 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별 배당보다는 이제 사람들 이거 살려고 모일 때 아마 팔 것 같기는 한데, 당연히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요, 확실히 이제 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저도 사실, 아무래도 조금 더 12월 28일 이전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예. 진짜 초단타인데요. 아. 오늘 사서 28일 이전에 파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참 세상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면은 미리 하셨어. 그러니까. 전 샀는데요. 예. 자, 혹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뭐 잠깐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해요. 그때쯤 됐죠. 목요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일은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저 나이키를 그냥 좀 현장에서 또 이사님께 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나이키가 최근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래도 나이키는 나이키입니까? 나이키가 잘 나가긴 하는데 예전 같은 느낌이 많이 사라지긴 했죠. 이제 뭐 지금 이게 재미난 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약간 일종의 문화 같은 게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신발이 출시가 될 때, 이제 보통 흑인분들이 보통 이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특히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밤을 새서라도 이제 진짜 텐트를 치고 자거든요. 새로운 신발이 출시될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이키의 입지는 탄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만 예전만큼 점유율이 높은 상태는 아니다. 예전처럼 뭐 나이키가 뭐 신발의 최고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걸 뭐 느끼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나이키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뭐 어떤 다른 브랜드로 좀 옮겨가는 과정, 뭐 예를 들면 룰루레몬이 약간의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뭐 혹시나 뭐 그런 다른 타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룰루레몬이 진짜 신생처럼 이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던 것 같고요. 이제 신발 쪽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나이키가
제일 강세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운동 쪽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강세로 떠오르기도 했고, 나중에 뭐 요즘에는 또 아니지만 또 그 당시에 이제 크록스라는 기업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또 뛰어오르게 되면서 신발 쪽 매출을, 물론 운동화와 이제 신발 관련해서 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또 코로나 기간 동안은 운동화보다는 이제 편한 신발을 신는 기조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신발 매출 관련해서도 운동화보다 이제 좀 더 편한 매출, 편한 신발이 이제 크록스 쪽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보고서도 있을 정도로 예. 현재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나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나이키가. 예, 나이키가 최근에 뭐 이제 흑인 분들은 이제 조던을 좋아하냐, 조던. 조던 뭐 나오면은 막 네. 그 사고 리셋가 막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실 조던을 네. 하나 샀어요. 언제 최근에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네. 몰래 약간 용돈이 있어서 네.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잠깐만. 안 보고 있겠지. 네, 데리킴은 이거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조던 하나 딱 샀는데 그게 이제 25만 9천 원인가 네. 신발이 꽤 비싼 거. 조던 중에서 비싼 거네요. 비싸죠. 지금 가니까 32만 원 돼 있더라. 같은 모델이요? 같은 제게. 그러니까 저는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번 그거 조던. 혹시 그 럭키드로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냥 샀어요.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요 그걸. 이거 왜 안 사지 하고 저는 이제 샀는데 네. 25만 9천 원이 32만 원 됐습니다. 지금 안 신으셨어요? 그대로 있죠 그냥. 난 주식보다는 신발을 사야 되나 봐. 주식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금. 네, 유사님, 저희 또 한 주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예, 또 FMC 그 뉘앙스 다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CPI 분석도 CPI 분석도. 품목별로 얼마나 자세히 정말, 해주셨습니까? 예, 어마어마하십니다. 자, 유사님 지금-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예, 저야말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뭐 주말에 무슨 뭐 어디 약속 있으세요? 일단 주말에는 이제 보통 유튜브 이제 주말 라이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이제 마켓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해야죠. 이제 본업이 많이 밀려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출연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본업이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따라잡는 기간으로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진짜 바쁘게 참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선남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유선남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팀장님이 신발 산 동안 데리킴은 명품을 샀을 거라는 증언이 어디에선가 들어왔습니다. 예. 자, 아니면 지금 네. 어딘가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당근에. 집에 갔더니 집에 갔더니 없어.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수 선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잠시만요. 자, 사실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초반까지만 해도 초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었고 네. 지금도 나쁘지 않네요. 네, 좋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0.15% 상승하고 있고요. 네. 다우도 0.2% 상승, 나스닥 0.29% 상승.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나스닥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네. 맵을 한번 딱 보시죠. 보더라도 오늘은 빅테크가 괜찮겠구나. 네, 전체적으로 다 괜찮네요. 예. 코스트코는 2% 넘게 시간으로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인텔 네. 이제 발표 나오고 나서 또 2%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4% 상승이고요. 네. 구글 0.2%, 아마존 0.4%. 어제 테슬라 정말 좋았잖아요. 거의 네. 뭐 5% 가까이 상승했는데 네. 오늘도 0.67%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KLA 코퍼레이션. 네. 자,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어제 정말 다 좋았습니다. 장비주들이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만 보더라도 어제 막 꽁충꽁충 뛰어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괜찮은데 장비주부터 다시 좀 올라가는 램 리서치도 한번 보시게 되면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이게 뭐 지금 거의 2020년 초니까 예. 사상 올타임 최고가네요. 올타임 사상 올타임 하이 최고가네요. 찍었네요. 지금 다 올타임 하이를 찍었네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뭐 종가 거의. 기준으로 하면 종가 기준으로 하면 올타임 하이 찍었네요. 네.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크게 뭐 작은 기업들이 지금 불 들어왔죠?
네. 예, 일루미나. 지금 녹색등 불 들어왔죠. 뭐 작은 기업들. 네. 덱스콤. 예, 뭐 2%대, 뭐 1%대, 2%대 중반 이런 이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아, 이런 이게 작은 등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네. 오늘 또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대가 되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뭐 올타임 하이 가고 있고 예. 확실히 지금 반도체가 좋아요. 세긴 하네요. 예. 정말 강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네. 거기도 뭐, 사상 최고 찍었죠. 지속적으로 네. 네,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 예. 찍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과거 한 몇 달 전부터 반도체 사이클 언제 오냐 하는데 주가는 가고 있었어.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계셨던 우리나라 시장만 계셨던 분들은 그 재미가 느낌이 좀 없어.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장기간 동안에 좀 늘어진 느낌이 좀 네. 있었죠. 예. 하여튼 그런 게 지금도 있는데 사실 사상 최고치까지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근데 기업들은. 미국은 사실 뭐 올 초부터 그냥 계속 야 반도체 사이클 오는 거야 이럴 때 지네들은 다 가고 있어 계속 네. 주가가. 예, 하여튼 그랬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마이크론도 사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도 아마 뭐 재고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호실적을 좀 발표하게 되면 네. 또 전고점을 좀 뚫을 수도 있는 예, 그런 흐름을 또 보이지 않을까. 그 사이에 이제 거래일 동안에 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가 또 관건이겠죠. 네.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국내 시장까지 또 전이가 돼서 네. 예,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즐기셔야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조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조이 할수 있게. 인조이.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페이팔 또 한번 볼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페이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아니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 아. 좀 지지부진했어요 여기서. 어. 자, 페이팔도 지금 62불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포워드 PR이 네. 10이었는데 11로 올라갔습니다. 10%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예를 들어서 어닝 때 네. EPS나 매출이 확 올라서 음. PR을 상대적으로 또 낮춰버리면 네.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뭐 안전하게 뚫었어 다 뚫었어 이것도. 자, 보시면 참 보세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밑에 여기 있죠? 네. 뚫었죠? 네, 뚫은 거 보이시죠 여기? 네. 예, 비록 코딱지만 하지만 네. 이거는 이제 보이는 자만 보입니다. 이거 뚫었구나. 그렇죠. 예, 이거 안 보이시면 네.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밑에 뚫었죠? 예, 재밌다. 예, 또 딴 거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딴 거? 네. 여러분 혹시 딴 거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저희랑 같이 보고 싶은 거? 2분만 네. 한번 봅시다. 2분. 한 1, 2분 정도 보고 끝내죠? 예. 네. 자. 그냥 끝내기 너무 아쉽습니다. 금요일인데. 뭘 볼까요? 저는 네. 요즘에 텔레닥. 텔레다. 네. 티닥 맞나 이거? 네, TDOC. 네. 왜냐면 어떤데요? 어제 네. 껑충 뛰어 오르더라고요 텔레닥이. 어. 근데 얘도 보면 진짜 야 진짜 이거 봐. 그러면 엄청나네요. 텔레닥이 네. 얘가 뭐 사라질 기업이냐, 얘 없어져야 될 기업이냐 했을 때 네. 이 원격 의료부터 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또 헬스케어 또 대장주거든요. 원격 의료 쪽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보세요. 얘 뚫겠죠? 얘도? 그러겠죠? 못 들었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얘도 와. 저희 우리 여러 그 시청자분들 것 좀 보죠. 어떤 거? IRPR? IIPR이 뭐죠? IIPR 뭐죠? IRPR? 몰라요. IIPR. 리치 기업인가? 리치 기업이네요. 리치예요. IRPR. 뚫었네. 이것도 근데 많이 떨어졌었네요. 리치가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일이 있나요? 야,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죠?
이제 지금 최근에 근데 좋습니다. 또 ARKK. ARKK. 야. 그렇죠. 예. 어, 우리 PD님이 PD님. 확장 지금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저기서 예. 뭐 레슨 하고 있나 봐요. 자, ARKK. 최근에 좋았습니다. ARKK. 최근에 좋았고. 좋았네. 야,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얘도. 네, 갈 길이 머네요. 근데 얘도 뭐 최근 추세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최근 추세. 저거 뚫었죠? 이거 뚫었죠, 이거? 예. 뚫었죠. 자, 많은 분들이 차지 포인트 원하십니다. 차지 포인트. 예. 맞나? 예. 차지 포인트 원하십니다. 차지 포인트. 아이고. 이거 지금 네. 얘는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건 뚫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약간 지하수 건설 토목공사. 네. 토목공사 중입니다. 얘는. 예, 아직 그 위에 이제 건물 올리려면 네. 이제 뼈대가 좀 필요하잖아요. 나라식 가구. 예, 뼈대 필요하려면 시간이 네. 조금 필요합니다. 예. 지금 얘는 토목공사 중이다. 예. 토목공사. 예. 아유, 야, 이거 근데 사셨던 분들은 진짜 너무 좀 아프네. 예. 왜냐면 너무 장기간 동안에 제가 근데 그 예. 자동차 기자한테 제가 류종훈 기자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테슬라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다른 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테슬라 네트워크를 사용한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예를 들어 뭐 BMW라든지 그런 다른 자동차들이 테슬라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충전 속도가 좀 느리대요. 네. 다른 차를 하면 그래서 물론 그 슈퍼차저가 되게 편하고 직접 결제할 수 있고 해서 좋긴 한데 예. 다른 다른 업체들 다른 충전기 업체들이 그냥 무너지거나 없어지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슈퍼차저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는 많을 수 있지만 또 이제 니즈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그렇다고 제가 하네. 차지 포인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슈퍼차저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다 망가져 버리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차지 포인트까지 네. 하고 이제 없나 봐요. 네. 이제 자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저희 PD님이 또 오늘 금요일날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우리 계속 놀고 있으니까 또 화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프로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춥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저희 월요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